자, 오늘은 그 32강입니다. 코로나가 지금도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개인 위생에 철저히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32강은 약간 중요합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요. 네. 그 시를 창작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과 좋은 시를 써야겠다는 욕망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걸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처음부터 좋은 시를 써야겠다는 과욕이 오히려 좋은 시를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를 잘 써야겠다는 욕망이 우리의 사고를 흐리게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재능을 잘못 낭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를 쓰려거든 반드시 거쳐야 할 것, 관습적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관습적 인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에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적 인식을 버려야 좋은 시를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어떤 인식을 뛰어넘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구면을 버리고 초면을 얻어라. 시에 몰입하기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글을 꽃 피우듯이 쓰자라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꽃피다인데요. 저도 시꽃피다에 들어 있습니다. 그 시꽃피다 회원님 두 분을 모시고 공부하게 되었는데 참 반갑습니다. 1번인데요. 첫 번째인데요. 구면을 버리고 초면을 얻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면은 그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구면. 그러니까 초면. 우리는 항시 초면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구면은 너무 익숙해서 사람들이 잘 글을 써놔도 잘 안 읽습니다. 초면은 처음으로 대해서 보는 건데요. 생경하고 낯설기 때문에 독자들의 호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갖다가 시를 쓰더라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거든요. 그거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시인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인데요. 익숙한 문장을 버려라.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네. 요즘 젊은이들이 읽는 시와 글과 또 기성세대들이 읽는 시와 글이 약간 다릅니다. 글만 봐도, 문장만 봐도 이분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새로운, 생경한, 또 낯설은 또 젊은이의 글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익숙한 문장을 버려라 그랬거든요. 언어의 궁핍을 생각해야 돼요. 궁핍. 내가 궁핍한 게 아니고 언어가 궁핍해야 돼요. 그래야 궁핍해야 언어를 탐색하거든요. 알면 안 하려고 해요. 그 익숙한 것에 속는 거죠. 그걸 다르게 말해서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랬어요. 네, 수없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궁핍해야 돼요. 궁핍하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낯설어야 읽어준다. 당연한 얘기죠. 낯설어야 좀 다른 분들이 이게 읽을 때 이게 새로운 어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구문이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문장이네? 딱 하면요. 읽으려고 달라드는 거죠. 호기심입니다, 그게. 네. 회사에서 사장들도요. 사장님들은 어느 분을 좋아하냐, 어느 사원을 좋아하냐면 진취적인 것도 좋아하지만 새로운 것을 물어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나머지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 또 진취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뻔하고 다 아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시를 낭독을 읽어볼 텐데요. 막판이 된다는 것을 우리 시꽃피다
한영숙 선생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막판이 된다는 것, 문보영. 후방나무 가지의 이파리는 막판까지 매달린다. 그늘을 막다른 골목까지 끌고 갔다. 막판 직전까지, 그 직전의 직전까지 미천이 다 드러난 그늘을 보고서야 기어이 후방나무는 그늘을 털어놓는다. 막판의 세계에는 짬만 나면 밤이 나타나고 짬만 나면 낭떠러지가 다가와서 막판까지 추억하다 잎사귀를 떨어뜨렸다. 추억하느라 파산한 모든 것,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해 손이 생겼다. 소나기의 힘을 기르다가 이파리가 되었다. 가지 끝에서 종일 소나기의 힘을 기르고 있다. 그러나 양손이 모두 익숙지 않는 것들은 양손잡이일까 우손잡이일까, 그늘을 탈탈 털어도 가벼워지지 않는, 애면 글면 매달려 있는 한 입의 막판이 떨어지면 한 입의 막판이 자라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어서 손바닥을 말아쥐었다. 손을 꽉 쥐면 막판까지 끌고 갔던 것들이 떠오른다. 막판들이 닥지닥지 매달려 있다. 막판 뒤에 막판을 숨긴다. 아, 네. 막판이 된다는 거. 이거 한영수 선생님 유튜브로 진행하니까 좀 어렵죠? 그런것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역시 우리 한영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오래 하셔서 잘 읽어주셨습니다. 막판이 된다는 것은 사실 212페이지에서 한번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 텍스트로 다시 집어넣는 것은 이 뒤에 있는 차도루와 막판이 된다는 이 주제를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공부한 건데, 다시 한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텍스트로 집어넣는 겁니다. 막판이 되는 거예요. 막판. 어떤 일의 마지막 단계죠? 우리가 이제 딱지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 때, 야, 너 막판으로 한 번만 더 하자. 또 싸울 때도 그렇습니다. 막판으로 한 번씩, 꿀밤 때리기 한 번씩 하자. 이제 막판이라는 말을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좀 자주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막판이 된다는 거, 제목이 참 특이해요.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후방나무 가지의 이파리는 막판까지 매달린다. 후방나무는요, 상록성입니다. 저기 남해안 쪽에 가면 후방나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내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륙적으로는 많이 못 들어옵니다. 이게 좀 아무래도 온도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후방나무 가지의 이파리는 막판까지 매달린다. 그늘을 막다른 골목까지 끌고 갔대요. 그럼 후방나무 상당히 큰 모양이죠. 저 막다른 골목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지금 간 겁니다. 나중에 이 그늘이라든지 이파리가 이제 손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막판 직전까지, 막판 저 마지막까지 그 직전까지 있어요. 항시 그늘은. 이파리 끝이죠. 네. 그 직전까지 미천이 다 드러난 그늘을 보고서야 기어이 후방나무는 그늘을 털어놓는, 그 막판까지 가서야 그늘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는 그늘이 없으니까 햇빛이겠죠. 햇빛이라든지 환한 곳이잖아요. 그 나무를 벗어난, 그런 환한 곳입니다. 막판의 세계에는 짬만 나면 밤이 나타나고 짬만 나면 낭떠러지가 다가와서 막판까지 추억하다 잎사귀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짬만 나면 밤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낭떠러지도, 그늘의 낭떠러지, 나무의 낭떠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끝털이. 네. 근데 사실 낭떠러지는 아니죠. 생각은 낭떠러지죠. 생각은 낭떠러지. 그래서 막판까지 또 생각하고 추억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로소 막판의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는 떨어지는 것을 보면요, 나무 몸체
몸체에 이파리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을에 그걸 잘 보면요. 나무 끝털이에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네, 항시.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지금 시를 쓴 겁니다. 추억하느라 파산한 모든 것. 붙잡을 무언가 필요해 손이 생겼대요. 추억하느라 모든 것을 파산해버렸어요.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손이 이제 생겨난 거죠. 이제 손으로 이파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나기의 힘을 기르다가 이파리가 되었대요. 소나기의 힘을 기르다가. 가지 끝에서 종일 소나기의 힘을 기르고 있다. 그러나 양손이 모두 익숙치 않은 손이에요. 양손 중에서 하나가 익숙하면 오른쪽에 익숙하면 오른손잡이, 왼손이 익숙하면 왼손잡이가 되잖아요. 두 손이 다 익숙치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양손잡이일까? 무손잡이일까? 이렇게 언어를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늘을 탈탈 털어도 가벼워지지 않는 애면 글면 매달려 있는 그늘면은 어떤 일을 막 하려고 온갖 힘을 다하는 것을 애면 글면 한다 그 말이에요. 한 입의 막판이 떨어지면 한 입의 막판이 자라죠. 이파리가 떨어지면 또 이파리 자랍니다. 이제 그 다음 봄에 자라는지 또 자라는지 바로 자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어서 손바닥을 말아줬대. 이제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말아준 거죠. 자기 손을 말아준 겁니다. 자기 손을. 손을 꽉 쥐면 막판까지 끌고 갔던 것들이 떠오른다. 막판들이 닥지 매달려 있다. 그 끝다리까지 손들이 저게 나무 이파리로 닥지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가지에. 예. 어떻게 하려고? 막판 뒤에 막판을 숨기려고. 끝까지 가서 내가 끝까지 내 이파리를 달고 있겠다 그 말이에요. 이 나무 하나가. 상당히 그 막판 뒤에 막판을 숨긴다는 얘기는 우리 일상으로 보면 오늘을 밤에 숨겨야 내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을 밤에 숨겨야 내일이 나타나죠. 오늘 숨기지 않으면 백야예요, 백야. 내일이 안 나타나요. 아시겠죠? 오늘의 시간을 마지막 12시를 숨겨야 내일 1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시가 형이상학적으로도 써지기도 했어요. 쉬운 듯 하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읽다 보면은 그렇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요.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쉬운 단어로 써졌거든요. 우리 막판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파리와 손과의 관계. 그 막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막판까지 견디려고 막판을 숨겨놓고 내일을 숨겨놓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막판을 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을 밤에 숨기고 내일이 여명을 맞이하는 것처럼.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상당히 좋은 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텍스트로 2번을 썼거든요. 다음 시를 한번 볼 건데요. 차도르입니다. 차도르. 우리가 가끔 아랍 쪽의 뉴스를 보면은 쓰잖아요. 여자분들 또 남자분들이 예를 들면 그 머리에서 어깨 뒤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쓰는 그걸 차도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차도를 쓰네 안 쓰네 해가지고 상당히 아랍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도르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시입니다.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요. 주제하고 상당히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동떨어진 어떤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낯설게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안과 나의 바깥.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과 나의 마음 바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안과 나의 바깥은 얇은 접점도 없이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 바깥에 어떤 접점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없이 어떻게 했냐면 몇 생의 어스름을 끌고 간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신과 내가 몇 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몇 생을 살았는데 누구와도 만날 수 없어요. 왜? 얇은 접점이라는 말이 힌트입니다. 이게 차도로예요. 뒤집어 썼기 때문에 당신과 나가 몇 생을 살았어도 그 어스름, 차도로가 딱 맞고 있는 그 어스름, 그게 딱 장벽이 된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얇은 접점을 제가 차도로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하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나의 웃음은 아직 당신에게 도착하지 못했다. 못하죠. 다 뒤집어 쓰고 웃어도 당신은 나를 몰라요. 얼굴을 모르죠. 당신의 고요는 아직 함량에 이르지 못했다. 함량, 한 물질이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분량을 함량이라고 하잖아요. 당신은 이 일을 하기에는 함량 미달이야. 이럴 때 함량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고요도, 당신도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당신의 목록 속에 없는 나를 찾아서 그림자의 그림자까지 글을 진대요. 이건 영원히 당신과 나를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목록, 어떤 품목이나 내용을 기록한 것을 목록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신이 아무리 기록을 해놨어도 나를 찾아서 찾을 수 없다. 왜? 차도를 썼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포개진 길들이 거품처럼 끌어올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보면은 이 길과 길들이 한여름 보면은 아지랑이 막 아스팔트로 막 올라오잖아요. 막 뜨겁고 뜨거울 때는 거기다가 저는 진짜 계란 프라이를 해 먹어도 된다잖아요. 그겁니다. 오후 2시는 상하를 시작한다. 오후 2시가 제일 뜨거운 모양이에요.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서 수소를 잃는 화학작용을 산화라고 해요. 산소와 결합하면 수소를 H, 산소는 O거든요. 화학기호로요. O. 그 수소는 H예요. 탄소는 C잖아요. 헬륨은 He2고요. 뭐 이런 것들, 뭐 수헬, 리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원소 기호가 있습니다. 산화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을 하면 수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화학장애이거든요. 산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소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걸 산화라고 합니다. 오늘이 오늘의 감정을 덮어쓰듯 지금이 얼굴을 휘감듯 나는 다만 당신의 표정을 헐떡인다. 이게 뭐냐면 이 차도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차도로 모습. 여기서 오늘이 오늘을 감정을 덮어썼고요. 그 다음에 휘감고요. 그 다음에 펄럭이고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물갈퀴 돋는 소리를 바람만 듣는다. 여기서 물갈퀴 돋는 소리가 좀 어떤 그 감정적으로 격화된 격정적인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왜 이렇게 썼지? 몇 번 봤는데 아직 해답은 제가 못 찾았습니다. 내 입이 아가미처럼 뻐끔거리는 것을 오후 2시의 햇살이 따라한다. 뭐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의 바깥은 당신이지만 당신을 아는 내가 아니다. 나의 바깥은 당신이 있어요. 내 차도로 바깥이에요. 당신이 있어요. 근데 당신 안쪽에 나는 없는 거죠. 이쪽에 있으니까요. 말을 미혹이 썼죠. 아직 내 발자국은 당신의 발꿈치를 물지 못했고, 물지 못한 게 문제는 이상해요. 당신의 눈빛은 내 귓바퀴에 이르지 못했다. 당신 눈빛은요, 내가 차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귓바퀴에 이르지 못한 거죠. 한겹 행간 속으로, 여기도 차도로입니다. 스며들지 못해서 당신의 문장은 아직 본문 바깥에 있다. 뭔가 알 듯 모르듯 하잖아요. 계속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잘 써진 작품이라고 저도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모호하고 모호하고 치밀된 내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어렵습니다. 아리송합니다. 소통되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어법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 차도를 입은 자신을 이리저리 이제 훑어보고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이 시는 좀 일종의 형이상학적 표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형이상학적. 그래서 이 시는 일반인들에게 읽히는 것은 좀 약간 불가능합니다. 사실 불가능해요. 시인들조차도 독혀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제 이걸 갖고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제가 모른다 해서 여러분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좋은 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